네, 타입스크립트로부터 이래. 음, 제가 이런 책을 낼까? 근데 요즘은 책을 내면 잘 안 사. 그냥 뭐지? 그 자기 뭐 책 썼다 이름 내려고 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지. 그리고 요즘은요, 그게 더 안 되는 게 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뭐 검수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2년 정도가 보통 최소 2년이에요. 그러면 그 기술은 2년 전 기술인 거예요. 요즘이 한 달, 두 달이 얼마나 가파른지 아시죠? 제가 또 챗GPT나 코파일럿 기술이 이제 워낙 지금 코딩계를 막 지금 뒤흔들고 있는데, 또 새로운 강자로 나온 또 커서 AI라는 게 있거든요. 커서 AI 뭐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막 건들면 막 미친놈처럼 막 달려요. 막 거의 뭐 다 깨부셔요, 진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서 한 땀 한 땀 하려면 걔는 잘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앤데 어쨌든 AI가 계속 저희하고 지금 같이 살을 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안 쓰겠지만 만약에 이제 챗GPT라도 시작을 하거나 다른 AI들을 건드려 보시면 안 쓸 수가 없죠. 너무 최고의 비서야. 우리 저기 뭐야 정치권의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하셨죠. 그게 제일 최우선 과제다.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타입스크립트, 뭐 이것도 타입스크립트도 우리가 이제 쟤한테 물어보면 챗 GPT나 뭐 여러 가지 AI들이 여러 가지 가이드를 아주 잘 줘요. 네, 그런데 뭐 그런 것 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훈련 나와서 저랑 훈련하시는 거는 그 감도를 높이는 거죠. 그냥 글로 팍팍팍 뿌려진 걸 내가 탁탁탁 읽는 거는 이 깊숙이 쑥 들어오는 그런 것이 없어요. 포인트를 자기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글을 보는 거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그 감을 좀 잡으시는,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느낌을 받아가시면 성공한 거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로 첫날인데, 오늘 이제 4일 동안 기본적으로 제가 타입스크립트 내용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 이틀 정도는 기본 타입 연습을 좀 하고요. 타입스크립트를 쓰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틀은 저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에 타입스크립트를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면서, 실무적인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타입스크립트를 어떤 식으로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좀 느낌을 받으셔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문법만 알아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네. 그 실무 개발자를 위한 타입스크립트 입문, JS라던 걸 더 안전하게, 더 똑똑하게 하고, 어, 제목도 부제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JS, TS 차이. 그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데이터형을 정하지 않는 애기 때문에 베리어블이에요. 그냥 이렇게 막 아무거나 아무 형식이 들어오면 그냥 그걸 형으로 정해버리잖아요. 근데 타입스크립트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공식 문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확장자가 .js는 얼마든지 기본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고 있지만 .ts는 안 돌아가는 이유가 기본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의 필요성 장점은 왜 오늘날 업계에서 이 난리를 치는지 혼자 개발한다 그러면은 에이, 뭐 귀찮은데 하면서 또 조그만 프로젝트에서는 타입스크립트 쓰는 게 오히려 더 거창스러워요. 그냥 뭐 데이터형 뻔한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굳이 에러 날 것도 없고 에러 나도 잡는 거 어렵지 않아. 뭐 이렇게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큰 프로젝트, 대규모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서 이 돌리게 되면은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사실요. 데이터형을 안 정해주게 되면은 그게 흐름에 있어서 데이터가 일정하게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프로세스를 다 똑같은 데이터 형태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데이터 예상을 할 수 없는 애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용들을 많이 지출들을 하는 게 실제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초 문법을 한번 마스터해보자. 네, 왜 타입스크립트냐? JS는 유연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막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네, 그런데 위험성이 있다.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잡아주질 못하니까요. 그 타입을요. 그리고 타입의 안정성은 뭐냐? 리팩토링, 협업, 디버깅에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리팩토링. 이 리팩토링을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분들 하시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짠 코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고치죠? 또 개선하잖아요. 뭐 지금 뭐 함수를 뭐 하나에다가 막 다 만들었어. 효율성도 떨어지고 재활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막 분리시키고 뭐 변수 뭐 또 이렇게 좀 추상화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게 리팩토링이야. 리팩토링. 네, 그리고 협업. 협업할 때 데이터 타입이 서로 일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형태를 A팀에서 정해준 형태를 그대로 B팀에서도 쓸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을 똑같이 마련하는 거예요. 네, 이 타입의 안정성이라는 건요. 네, 데이터형.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직업이 맞아. 프론트엔드에서 왜 타입스크립트를 이렇게 난리를 치냐고요. 여러분들 입사 공고에 보면은 많이 나잖아요. 모집 요강에 타입스크립트를 달아보신 분. 왜 그러는 거지? 업계에서 많이 쓰던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 디버깅에 강해진다. 디버깅에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미리 막아주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자동 완성 강화, 사전 검증, 실무의 핵심 무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드 실무를 좀 보시면요. 이런 거죠. 이렇게 그냥 큰 흐름을 지금 보는 건데요. 우리가 만들던 자바스크립트예요. 네, 펑션, 이름 쓰고, 아이디. 뭐가, 아이디, 이거 뭐예요? 외부에서 어떤 변수를 이 이름으로 받겠다는 얘기인데, 형이 타입이 아무거나 들어와도 보장이 없죠. 네, 그래서 얘가 들어왔는데, 여기 경로에 아이디가 들어가는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건 얘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얘 때문에. 그래서 코드를 사전에 점검해주는 이렇게 get user라는 똑같은 펑션인데 id가 여기를 자세히 보는 거죠. 이거죠? id 앞점 아까는 이렇게만 썼었잖아. 우리가 기존엔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근데 뒤에 문법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콜론이라는 걸 붙여요. 나는 말이지 넘버 숫자형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요게 형을 쓰는 이름이에요. 넘버라는 이 문자 자체를 숫자형이라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형이 안 들어오면 형이 맞지 않다는 에러를 바로 뱉어냅니다. 예, 그리고 밑에도 promise fetch라는 거 그냥 썼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HTML 아니 뭐지? 그 자바스크립트 기본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fetch는요. 나중에 생긴 거죠. 예, 그 API가 이런 게 생겼는데 프라미스를 사용해서 네, 이런 걸 제네릭이라고 그래요. 제네릭. 이 제네릭 문법까지 올라가면은 제일 많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뭐 스트링형으로 해가지고 return 뭐 배치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도 역시 요 데이터형 이 안에 데이터도 전부 데이터형을 전부 지정했어요. 그죠? 전부 지정했잖아. 스트링형이야. 이 네임은 스트링형이야. 이게 뭐예요? 화살표 함수잖아, 이거. 화살표 함수에 갖고 들어가는 데이터는 옛날에 이거 하나만 썼었는데 이거 보세요. 데이터 화살표. 그럼 데이터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죠? 문법이 그렇잖아. 네, 그런데 데이터가 무슨 형인지 밝히고 갖고 들어가는 형을 밝히고 데이터 안에 네임이 스트링형이야. 그래서 data.name. to uppercase. 예. 그 대문자로 바꾸라는 문법은 이 스트링형이어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전 검증이라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이제 오늘 타입을 좀 이제 전반적으로 확실히 찍고 들어갈 거예요. 이 첫 번째 기본적인 형 요 세 가지 스트링, 넘버, 불린 요거는 너무 뻔한 형이야. 문자형, 숫자형, 불린형, 트루, 폴스 나는 거.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타입을 더 지정하는 요 밑에 있는 애들이 우리가 조금 더 요 타입스크립트에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n이나 unknown이나 never 누가 네이버라고 잘못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never, never 결코 않다. 널 undefined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데이터 지정을 하지 않는 게 n이거든요.
애니는 쓰지 말자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들 해요. 왜 많이 하냐? 애니 쓸 바에요. 뭐하러 타입스크립트를 써? 그렇잖아요. 타입을 미리 지정해서 우리가 디버깅이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자는 얘기인데, 이 애니를 그냥 여기저기다 써버리면은 안 쓴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애니는 되도록 피하고, 차라리 언노운. 언노운은 뭐냐면, 그 데이터를 나중에 검사시키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일단 들어오고 받아줘. 받아준 다음에 검사해야 돼, 그런데. 얘가 무슨 데이터형인지 검사를 해줘야 돼요. 어차피, 네, 미리 지정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 이제 보겠습니다. 휴허.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이제 너무 이제 뻔한 형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쑥 보고 갈게요. 스트링은 문자형이죠. 이런 거. 사용 예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사용 예를 일단 눈리겨 잘 보세요. 이따가 이제 타이핑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써보는데, 자, 이렇습니다. 변수형은 John.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변수형은 스트링이고 John. 이렇게 처음에 선언과 함께 할당한 거잖아요. 선언과 함께 할당할 때 선언할 때 데이터형도 같이 지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이 문법을 확립을 한 거죠. TS가. 네, 숫자형도 마찬가지고 숫자형은 아무것도 안 쓰고 숫자로 쓴 거죠. 근데 이렇게 여기서 number라고 하는 형을 number라고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불린형은 true, false라고 그랬죠? true는 false잖아요. 네, 그래서 is active, 액티브 상태냐 불린, true, 불린이라는 이 단어를 다 쓰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자, 그러면 슬라이드. 고급 타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거는 기본 타입이에요. 아까 그게. 세 가지. string, number, boolean. 이 세 가지는 기본 타입. 그럼 이제부터 고급 타입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any, unknown, never. 그러면 모든 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처음에 뭔가 이 타입이 애매하고 뭔가 만들기가 애매하잖아요. 이거 어떤 타입이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일단 any를 걸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바꿀지라도 처음에 any를 걸고 갑니다. 그래서 타입 검사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타입 검사를 하지 않는다. 네. 타입 검사 안 해. 타입스크립트 안정성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어요. 뭐하러 이걸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 그럼 실무 아닐 때는 쓰든지 말든지 쓰고 싶으면 쓰세요. 타입스크립트 너무 싫어. 타입 지정하는 걸. 다 any 쓰고 다니시면 돼요. 네. anytime, anywhere.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 이제 형 지정하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지정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똑같잖아. 여기 줄근 데까지는 똑같잖아요. 얘가 들어가는 거죠, 얘가. 콜론 애니. 그러니까 얘에 대한 형을 설명해 주는 애가 들어가고 할당도 이런 식으로 된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갈 때 검사 여기다가 숫자형을 넣든 불린형을 넣든 지금 예를 들은 거거든요, 이게. 이게 n이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도 아무 문제도 안 생기겠죠. 예, 이러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차라리. 가능한 피하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unknown이라는 애가 있어요. unknown. 알려지지 않은 unknown. 이거 유명한 단어잖아.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미지의 세계잖아. 그럼 미지의 세계는 뭐야? 미지의 세계는 탐구해야 되는 거죠? 얘가 탐구하는 애야. 그래서 미지의 것을 받아놓고 검사해야 돼. 쓸 때, 할당할 때 검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여기 할당할 때 요거 얘기만 하고 조금 숨 좀 쉬고 갈게요. 아까부터 계속 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하고 힘들었죠. 자 여기 봐봐. 이렇게 unknown hello가 unknown 상태로 지정을 해서 hello를 집어넣었죠. 그러면 value.to uppercase 하면 바로 에러 나요. 이거를 어떤 이 데이터를 일단 받고 봤어요. 여기서는 에러 안 나요. unknown으로 해놓으시면은 에러 안 나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함수를 사용해서 뭐 대문자로 바꿔라 뭐 이런 명령어를 때리려고 할 때 데이터에 대한 확실성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에러가 딱 나요. unknown은 직접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데이터를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type of value. type of가 이거의 형은 이런 뜻이거든요. 들어온 데이터의 형을 검사를 해요. 스트링이냐, 스트링이냐, 이 검사 안에서 대문자로 바꿔라 이런 명령을 때리면요 여기서는 에러가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이 unknown은 뭘 해요? 이걸 검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반드시 체크업해주는 애예요. unknown. 그러니까 any와 unknown의 차이가 뭐다? any는 그냥 막 써도 내비두는 거고요. unknown은 실제로 쓰려고 할 때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나요. 네. 그래서 unknown을 any보다는 더 쓸 것을 추천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 뒤에 이제 형은요, 뭐 다른 형도 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컨셉은 가지고 일단 들어가야 돼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우리 컨셉 잡아보고 또 실제로 오늘 타이핑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딩도요. 조금 이따가 다시 시작해 볼게요. 네, 기본 타입 unknown, into the unknown 그랬는데 제가 그 노래가 왜 생각났냐? 미지의 세계는 탐험해야 되는 것이다. 그걸 생각하시고 얘는 반드시 쓰려면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if 문으로 쌓아서 타입 검사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타입 검사. 네, 그래서 any보다는 unknown을 더 많이 쓰도록 추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이 세 가지 중에 any, unknown, never 중에 never입니다. never는 뭐냐? never는 뭐예요? never, 결코 뭐뭐 하지 않는다. never잖아. never die. 결코 안 죽는 거지. never. 이거는 함수의 리턴 값이 없는 경우에 never라는 걸 써요. 반환하지 않는 타입. 함수가 어떤 타입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외를 던지는 경우, 무한 루프를 도는 경우. 그래서 함수 얘기가 지금 함수 쪽에서 나오고 있죠? 함수. 보세요. 어디다 썼는지. 제가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봐봐. function, throw error. 에러 던지는 애예요. 그래서 에러를 던져요. new error. 여기 에러 메시지 던지는데 이 메시지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들어오는 메시지는 스트링이에요. 그런데 throw, 요게 return이랑 똑같거든요. 밖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던져주는 타입이 어떤 형으로 정할 수가 없어. 왜냐면 객체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얘네들이 보통 에러 메시지를 객체로 만들. 이거 자체가 new 자체가 객체잖아요. 그죠? 에러 객체예요. 그래서 에러 객체일 경우에는 어떤 타입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 그럴 경우에 여기다 보세요. 이게 지금 형식이거든요. 어떤 형식이냐면 펑션 잘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거 들고 나오니까 또 왜 이래? 슬라이드 쇼. 이 상태에서 자 펑션 그리고 이제 요게 이름이죠. 이름 throw message error. 그 다음에 데이터형 요것만 우리가 썼었는데 요거는 들어오는 데이터형을 지정한 거고죠. 얘에 대한 데이터형이 이거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요 뒤에 함수가 중괄호로 이제 여기 이게 나올 차례인데 그 다음 얘가 나올 차례인데 이 뒤에 콜론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리턴형이에요. 리턴형. 어떤 애를 리턴할 건지 리턴형. 리턴형. 그래 리턴형을 never라고 지정한다면 특별한 특정형을 지정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리턴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없는 건 void예요. void 비어있는 공허한 void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게 void라는 애가 있거든요. BOID void 그런데 얘는 지금 뭐냐 never예요. never 그리고 이것도 never를 썼어요. 밑에 있는 것도 보실까요? 바로 밑에 있는 거 아주 대표적인 놈들만 지금 여기다 골라놓은 거예요. function infinite loop 무한히 루프를 돈다고 while문에서 계속 돌아요. while문이 여기 들어오면 true 해놨으니까 계속 이 안에 있는 문장이 실행될 거 아니에요? 네, 계속 실행되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never. 그래서 함수가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결코 반환하지 않음, 결코 반환하지 않음. 어떤 반환값을 결코 반환하지 않음. 주로 예외를 던지는 함수, 무한 루프 처리 시에 사용한다. 요 예가 제일 대표적인 예예요. 예. 예외 던지는 거, 무한 루프. 이 두 가지잖아. 예외 던지는 거, throw. 예외 던지는 거. 이 throw 문법은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죠. 예, 예외 던지는 거, while문 이런 것처럼 무한히 도는 애일 경우에 여기에 never, 결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리턴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 반환하지 않거나 무한히 실행될 때 해당되는 타입이다. 요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쓰는지 지금 얘기한 거예요. 밑에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운. 자, 기본 타입들에서 널하고 undefined. 우리가 이제 이미 이건 알고 있죠. 널이 뭐죠? 널. 널도 데이터고, undefined도 데이터고, 3도 데이터고, my도 데이터고, 모든 게 다 데이터잖아. true, false도 데이터고. 널은 뭘 뜻한다? 그렇지. 빈 값이란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고, undefined는 아무것도 할당되지 않는 값이 세팅되지 않았다는 뜻의 데이터예요. 예. 이것도 전부 다 데이터예요. 널도 데이터고 undefined도 데이터.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값이 없음이라는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오아라는 뜻이거든요. 바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조금 뒤에 나와요. 네. 스트링형이거나 널이거나, 그러니까 널을 널값 허용인 거지. 그래서 널이 들어가면 에러 안 나요. 네, 널일 때. 이 데이터는, 이 유저라는 데이터는 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undefined는 뭐냐? 우리가 변수를 보통 이렇게 선언해놓고 스트링형으로 선언만 해놓고 할당 안 했잖아. 그죠? 할당 안 했으면은 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undefined예요. 그죠? undefined. 우리가 찍어봤잖아요. 자바스크립트 할 때 열심히 해봤던 게 다 우리가 기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솔 찍어보면 undefined. 그래서 초기화되지 않았다. 네, 리턴 값이 없다. 함수에 리턴 값이 없는 경우에도 undefined 나오는 거 아시죠? 네. 함수가 리턴을 안 하고 있는데 변수에다 담았어. 어? 변수에다 함수를 담았어.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변수에 함수를 할당했어. 함수를 호출해서 할당했어. 그럼 뭐예요? 그 함수에 리턴 값이 변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그죠? 근데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함수는 undefined가 났었어요. 자, 그 얘기고요. 자, 그럼 지나고 봅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섹스, 배열, 튜플, 객체. 아이, 중요한 거야. 이런 걸 잘해야 돼. 우리가 특히 리액트 같은 거 할 때도 데이터를 이렇게 뭉쳐서 한꺼번에 갖고 다니려면 뭘 써야 돼요? 배열 써야죠. 그리고 객체 써야죠. 근데 여기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요. 튜플. 왜 튜플이 필요하게 됐냐? 그것만 아시면 돼요. 배열하고 우리가 객체는 알잖아. 근데 조금 배열도 약간 달라요, 여기서요. 자, 배열. 뭐가 다르냐? 배열은 이거 배열을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 보세요. const nums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러면 이런 이름을 선언을 했는데 형이 콜론 넘버다 숫자형이다. 여기까지만 쓰면 그냥 숫자형 데이터잖아요. 근데 뒤에 이렇게 브라켓 대괄호를 딱 써놓으면 숫자 데이터를 가지는 배열이에요. 숫자 데이터만 가지는 배열. 근데 여러분들 배열 쓸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배열이 자유 배열이었잖아. 근데 보통 큰 언어들한테 가보시잖아요. C 언어, C++ 언어, C샵 언어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배열이요. 한 가지 형으로만 배열을 담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 형을 막 못 써요. 그렇게 쓰는 건 또 특별히 다르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트링이면 스트링만 들어가요. 문자형만 들어가요. 불린으로 이렇게 했으면 불린형, 트루퍼스 이런 것만 들어가요. 다른 거 쓰면 바로 에러나. 그러니까 형을 한 가지로만 해서 담을 수 있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큰 언어에서 빌려온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 가지 막 담을 수 있으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 들죠? 여기는 문자, 여기는 숫자형, 문자형 이렇게 막 담으면 안 되나요? 그럼 막 쓰고 싶으면 그렇게 쓰면 돼요. 일반 배열을. 근데 얘는 형을 지정하는 거잖아. 맞죠? 형을 지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을 쓸 수 있으려면 좀 다르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const pair. pair라는 변수인데 pair는 뭐 한 쌍이라는 뜻으로 일부러 변수명을 친 거예요. 왜? 이렇게 쌍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넘버 대괄호를 뒤에다 쓰면은 모든 배열에 있는 데이터는 숫자형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브라켓을 쓰시고, 여기 브라켓 썼죠? 브라켓을 쓰고 넘버, 콤마, 스트링 하면 첫 번째 배열 값은 숫자형, 두 번째 배열 값은 문자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형을 맞춰서 넣지 않으면 에러 나요. 네. 이렇게 형을 지정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 좀 오지 않아요? 이렇게 형을 지정을 딱 해놨기 때문에 이거 아예 보낼 때부터 이걸 안 지키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데이터형으로 인한 에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검사해요, 얘가. 어허, 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인데요. 객체형은 완전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호스트의 유저, 그러면 콜론,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데이터형이죠. 객체형이잖아, 맞잖아. name이란 이름은 스트링형으로, age라는 이름 속성명은 넘버형으로 해서 설정을 해라. 이런 거는 객체형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형이 있다. 뭐라고? 배열, 튜플, 객체. 세 가지. 네, 그래서 실무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구조, 명확한 타입 유지 보수에 도움이 되는, 네, 이거 진짜 많이 쓰는 앱니다. 네. 그러면 좀 디테일로 들어가 볼까요? 디테일. 자, 디테일 가볼게요. 자, 배열 타입, array.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한 가지 타입으로만 쭉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배열이다.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정해진 배열의 타입만 들어가도록 제한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링 대괄호, 플립 대괄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배열 안에 뭘 담을지가 아주 명확해야 돼요. 배열은. 그리고 배열은 어떻죠? 왜 한 가지 데이터형으로만 세팅하게끔 했을 것 같아요? 그 예상을 한번 해봐. 왜 다양한 데이터형으로 안 하고? 배열은 보통 어때요? 배열은. 배열은 0, 1, 2, 3, 4로 주소가 들어가면서 쭉 쌓이는 다 같은 형의 더미 데이터라고 이상하구나. 그러니까 대량을 묶어가지고 보낼 때 많이 쓰잖아, 우리가. 그죠? 똑같은 형을. 그래서 여기는 같은 형을 지정하는 게 배열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아,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형도 그렇구나. 네. 그렇고 해서 설명한 대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튜플. 튜플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여러 가지 형을 지정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밑에 실무 예시. 실무 예시를 좀 보세요. 튜플에 오셔가지고. 튜플에 오셔서. 이거 튜플이거든요. 튜플. 튜플. 아, 그리고 튜플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튜플. 순서 있는 열거. 순서 있는 열거. 이게 원래 기술계에서 너무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이 단어 뜻 자체가, 네, 영어 단어긴 하잖아요. 네. 셀 수 있는 수량의 순서 있는 열거. 셀 수 있는 수량의 순서 있는 열거가 튜플이라는 뜻이라, 튜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형을 순서 있게 열거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 기술 쪽에서 이 단어는 유명한 단어긴 합니다. 튜플이라는 건요.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한다고 그랬지? 밑에 있는 걸 보시라고요. 실무 예시. 실무 예시 보세요. 실무 예시. 튜플은 API 응답의 여러 타입을 가질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버에서 서버 응답 우리가 비동기 통신할 때 이 얘기했거든요. 비동기 통신할 때 예를 들어서 200번 성공이거든요. 200번 이렇게 리턴 값에 앞에는 숫자형, 뒤에는 문자형 담아서 200은 OK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값을 다 활용하려면 값을 두 개를 다 담아야 돼요. 그럴 때 200하고 OK 또는 400하고 여기 파일 없는 거 있죠. undefined 아니 뭐지? 파일 없음 표시랑 똑같거든요. 예, 그런 데이터를 담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튜플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튜플
네, 요 얘기는 그거예요. 실무팁은요. 그리고 객체 타입은 이건 뭐 너무 활용도가 높아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네임은 스트링이고 에이지는 넘버다 그러면 네임은 아니고 에이지는 숫자형으로 이렇게 형으로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에러가 안 난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형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지정하시면 되겠다.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배열투표 객체 실무에서 가장 정확하게 쓰이는 거는 정확하고 명확한 타입 요거를 지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된다. 이런 형들을 지정하는 거를요. 우리가 실제로 써봐야지 여러분들이 그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네, 런타임 시 발생하는 버그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보세요. 숫자형으로만 지정해 놓은 넘버스인데, 넘버스에 푸시, 스트링, 이렇게 문자형을 집어넣으면 바로 오류가 난다. 이 얘기예요. 네. 실제로 한번 하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함수형. 네, 그 다음은 함수형입니다. 슬라이드 7번. 우리가 함수까지도 한꺼번에 다룰 거기 때문에 한번 쭉 보고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게 뭐라고? 해석을 잘해야지. 이게 뭐라고? 이거는 파라미터, PM. 파라미터, 형. 이거는 리턴형. 이건 리턴형이에요. 그래서 리턴 보세요. hello name을 리턴한대잖아. hello에 섞여져 있는 달러 중괄호 인터폴레이션이죠. 이거를 이 덩어리를 리턴한대요. 그게 무슨 형이에요? 스트링형이라고요. 네. 그게 스트링형이죠. 네. 그래서 파라미터를 이렇게 리턴한다는 거, 이게 바로 함수의 타입 지정하는 거고요. 쓰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그리고 선택적 파라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선택적 파라미터. 이거 말고 알고 계시면 돼요. 밑에 설명은 제가 다 써놨거든요. 물음표 하시면 됩니다. 물음표. 예를 들어서 메시지는 스트링형으로 반드시 들어오는데 유저 아이디는 스트링형인데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 물음표 써놓으시요 여기다 물음표만 써놓으시면 돼요. 물음표. 그리고 이 함수는 리턴 값이 없어. 그럼 뭐 쓰라고? void, 빈, 공허한 이런 뜻이에요. 공허해. 아무것도 없어. 비어있는, 공허한, void. 리턴 값이 없어. 이 뜻이에요. 네. 이거는 그 다른 큰 언어들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하세요. void라는 거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리턴 값이 없는 함수. 네, 되게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이제 안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택적 파라미터입니다. 선택적. 근데 주의사항은 앞에는 비선택적, 필수 파라미터 뒤에서부터 쓸 수 있어요. 이걸 맨 앞에서부터 못 써요. 필수 파라미터 뒤에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파라미터를 지정하실 때는 필수 파라미터를 앞에 쓰시고 뒤에다 쓰셔야 된다는 게 문법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딱 팍팍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타입 함수의 타입 지정 기본값이 있는 파라미터. 예를 들어서 기본값 지정하고 싶어. 그럼 우리도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에 기본값 지정할 수 있는 거 우리 해봤죠? 기본값 지정할 수 있잖아요. 네, 자바스크립트에도 함수에다가 이퀄 해가지고 기본값 이렇게 넣어놓으면 만약에 들어오는 값이 없으면 그 값을 넣어서 안에서 쓸 수 있어요. 네, 함수할 때 우리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스트링 이게 없을 뿐이지. 이 가운데 인게 없을 뿐이지. 게스트를 여기다 넣었다. 들어오는 값이 없으면 이거를 넣어라. 이건데 이게 기본값이 가능하다고요. 네, 기본값 지정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함수의 타입 지정 보이드 네버. 여기 아까 네버도 봤죠? 네버는 리턴 값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고 보이드는 아예 리턴 값이 없는 거야. 아까 네버는 형을 지정하지 않고 리턴 값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스로우 같은 거에서 객체 같은 게 막 날아가고 형이 어떤 게 그 넘어갈지 내가 특정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네버는요. 근데 이거 보이드하고 달라요. 네버는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 함수? 네. 그리고 음, 네버는 여기서 설명 안 했구나. 그 다음 네버는 네번 여기. 네번 그 다음에 있어요. 네버, 네버 이렇게 하면은 함수가 절대로 끝나지 않거나 아예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외를 던지거나 무한 루프. 내가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never. 함수에서 지금 쓰는 거죠? void하고 never는 언제 써요? 함수. 함수의 return. 이 파트에 지금 쓰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지금 타입스크립트 기본 문법인 거예요, 이게. 자, 함수의 타입 지정 정리해 봅니다. 정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파라미터는 이렇게 들어오고요. 리턴 타입은 그 소괄호 뒤에다가 붙이는 거. 네, 요게 리턴 타입이고요. 선택적 파라미터는 물음표를 쓰시고요. 그리고 필수 파라미터 뒤부터 쓸 수 있다는 거. 기본값은 여기에 형 지정하고 이퀄해서 이렇게 써 놓으시면 기본값 지정이 되고요. void는 인디터값 없다. never는 절대 반환하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유니언, 이게 굉장히 조금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유니온은 뭐죠, 유니온? 옛날에 유니온 베이라는 옷이 유명했었는데. 유니온은 이렇게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결합시키고 연합시키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오화 조건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화. 그래서 오화를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스트링이거나 넘버 둘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아이디를. 근데 앞에 이 타입이라는 거 쓰시죠? 유니온, 타입. 타입 지정을 이렇게 따로 할 수 있어요. 이 문법은 그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아니에요. 이 문법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이 변수의 형을 따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드미그거나 유저. 이건 뭐예요? 이런 애가 어디 있는 거야. 이런 형이거나 이런 형, 어드민 형이거나 유저 형을 여기에다 지정한 거죠. 형을 지정한 애를 또 얘가 그 형을 불러다가 쓸 수 있어요. 형이 형을 불러요. 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오합니다. 여기서 바를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 유니온. 네, 지금 여기 타입에 대한 얘기는 뒤쪽에 조금 더 있어요. 지금 눈으로만 쑥쑥 보시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딩할 때, 이거 우리가 했던 얘기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냥, 자, 유니온 타입. 유니온, 네, 이렇게. 오화로 써가지고, 네, 형을 지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되는 거죠. 스트링형이거나 넘버형이면 된다. 오화형. 그리고 유니온 타입. 실무 예시는 이렇게 오화. 아이디는 스트링이거나 넘버. 이렇게. 네, 공통 영상 to string.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문자형? 네, 문자형으로 바꿔라. 이런 거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숫자형으로 바꾸라는 안 되는 거지. 문자형은 문자형으로 바꿔라 괜찮고요. 에러 안 나고요. 넘버도 문자형으로 바꿔라 오케이죠. 근데 숫자형으로 형 변환하게 되는 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에러 나는 거죠. 숫자형 변환은 안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스트링이나 넘버가 들어오는데 어퍼케이스 대문자 바꾸는 거에선 에러가 나겠죠. 그러니까 오화로 들어왔을 때는 둘 다 오케이인 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환하는 게. 이런 건 에러 난다고요.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안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고 그러고 하고 지나가면 돼요. 자, 그리고요. 실무 예시에 또 유니온 타입 하나 더 있습니다. 타입을 좁혀서 네. 이게 숫자형이냐 문자형이냐 둘 중에 하나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이 품으로 쓴 거지. 타입 오브 아이디가 스트링이면 어퍼케이스 아니냐?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숫자일 거 아니야. 숫자형이면 to fixed 두째째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찍어줘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분기를 통해서 처리한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 인터섹션. 인터섹션은요, 엔드문이에요. 엔드문. 오와 있었으니까 엔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지.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거야. 이런 게 여러분 생소해요. 이제 이런 거 잔뜩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신없어요. 이 타입스크립트 쉬운 줄 알았더니 어려운데? 이런 얘네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타입을 person. 이 타입이란 글자는
타입 지정을 하는 타입 선언문이에요. 타입 선언. 타입 선언. 타입 선언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person이라는 이 단어를 person.name은 string, worker.company는 string. 뭔지 아시겠어요? 얘가 그 안에 이 형의 이거를 담고 있고 이 형의 이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컴팬이라는 애가 스트링이래요. 스트링형이래요. 네임도 스트링형이래요. person과 worker라는 애로 저장을 했어요, 이 형을. 그러면 employee 얘는 person ampersand 요게 intersection intersection 타입이 이거예요. ampersand를 쓰는 타입 이거. 아시겠어요? 이게 이거 타입이 여러 가지 타입을 먹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 employee는 person이거나 worker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오게끔 돼 있어요. 지금 요 예시를 보면요. 근데 이 타입이라는 거는 타입만 설정하기 위한 용도로 선언하는 거예요. 타입은요. 그런데 이게 바렛 콘스트, 예를 들어서 렛이나 콘스트를 써가지고 우리가 선언해가지고 쓴다고 그냥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뭐가 할당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괄호가. 속성 콜론 값. 이게 뭐예요? 객체죠. 일반적으로는 객체야 그냥. 객체의 값이 할당된 거잖아요. 그런데 타입으로 해서 객체형으로 쓰시면 이 person 밑에 있는 점, name이라는 애는 스트링형을 가지게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형만 지정하는 애예요. 형만. 오직 타입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는 애가 타입스크립트예요. 네. 워커.컴퍼니는 스트링형이다. 요것만 지정한 건데 person이나 워커, person 이고 워커 이고를 두 가지 다 지정한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 난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입니다. 이름은요? 저는 탐입니다. 그런데 워커. 회사는 어디죠? 저 SS그룹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SS그룹에 탐이라는 사람이잖아. 둘 다 그 사람 아이덴티티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employee 거기에 고용된 사람은 person이고 worker인 사람들이 고용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을 다 만족시켜야만 이게 OK가 나는 거예요. 요런 형, 이런 복잡한 조합형이 나올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가 어려워지는 하나의 또 포인트가 돼요. 이게 뭐라고? 앰퍼센트 쓰는 게 intersection. intersection. 네. 여기가 이제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차해서 만나는 지점. 둘 다 end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만나는 지점. 요게 end잖아요. end. 그래서 앰퍼센트 쓰고 employee는 네임과 모두 가진 타입. end 관계. 개별적으로 타입을 안 쓰고 직접 써도 된다.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이런 거가 따로따로 여기저기에다가 불러다 쓸 수 있잖아. 이 형은요. 그죠? 얘가 이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쓴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애가 없어. 그럼 직접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type, employee인데 name은 string이고 n% company는 string이다. 이렇게. 네. 코드 재사용성, 명확성, 개별 타입을 선언하는 이유는 요건 재활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사용성. 네. 오케이. 요런 얘기를 이제 하고 지나가야지. 그리고 인터섹션 실무 사용 예시를 보겠습니다. 실무 사용을 잘 보세요. 실무 사용. 여기 애플 리플로인데 네임이 앨리스래요. 컴퍼니에는 ACM이 코퍼래요. 코퍼로.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엠플로이 맞죠? 네, 그래서 펄슨 속성과 워커 속성을 모두 포함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다 세팅하지 않으면 에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두 개를 다 세팅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객체를 세팅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데이터형은 이 객체의 데이터형을 세팅하는 거였어요, 아까. 알겠죠? 네, 결국 객체 데이터 한 거야. 그리고 중복되면 안 돼. 이런 항목이 중복되면 안 돼요. 네.
어디 갔어? 갑자기 왜 튀었어? 뭐야, 너무 막 갔어요. 막았어. 이거죠? 네, 알겠죠? 그래서 컴포지션 기반 설계 매우 컴포지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합해서 타입을 확장시키거나 그런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유니온과 인터섹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니온과 인터섹션을 정리한다. 유니온은 뭐라고? 기호는 발을 쓰고 오화 조건이고 둘 중에 하나면 된다. 예를 들어서 string or number 이러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오케이. 근데 intersection은 기호는 ampersand 쓴다. and란 뜻이다. person, ampersand, worker. 둘 다 만족해야 된다. 쉽게 생각하면 객체 구성 요소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형을 만족하는 객체. 그 형을 만족하는 객체를 생각하세요. 인터섹션은 그 형을 만족하는 객체를 세팅할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객체. 자, 그래서 실무요 이거는 입력값이 다양할 때 오하니까 기능을 조합할 때 사용자 속성을 하나로 묶을 때 합칠 때 사용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 속성을 하나로 묶어놓은 게 뭐예요? 객체잖아, 그게. 객체. 네. 인터섹션은 객체를 세팅할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잠깐 질문. 우리가 좀 전에 타입해가지고 쓰는 거 저거 있잖아요. 처음 보는 거란 말이야. 타입스크립트에서 처음 보는 거야. 바레 콘스트만 썼지. 언제 타입 썼었어? 그래서 name string, age number. 이게 뭐다? 타입은 변수를 선언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타입을 정의하는 타입스크립트만의 문법이에요. 런타임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런타임은 뭐냐면 화면에 뿌리려고 이렇게 읽어서 도움을 구성해서 화면을 뿌리는 그 과정을 런타임이라고 하거든요. 런타임에 존재하지 않고요. 화면에 뿌리기 전 단계가 컴파일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네, 컴파일 타임에만 존재하는 게 이 타입이라는 애예요. 네. 실제로 그 자바스크립트 상에 존재하진 않아요. 얘가요. 이렇게 세팅한 애는요. 그리고 타입 키워드 정체 아시겠죠? 알고 가야 돼 이거 정체. 그리고 자, 또 질문 계속 내가 파줄게. 파고 또 파고 왜? 바르 콘스트 우리 알잖아. 그런데 타입과 차이는 뭐냐? 자, 이거는 변수 선언용. 이거는 타입 정의. 목적은 데이터 값을 담는 거죠. 여기다가 얘는 타입 구조를 설명해 주는 애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 시에 얘는 있고요. 런타임 시에 있고 얘는 없어요. 그리고 얘는 없었어요. JS 컴파일 되면 얘는 없어져요. JS로 컴파일 된다는 건 변형시켜요. 변화시켜서 집어넣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형 검사를 다 시키는 거죠. 이거 컴파일하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데이터형 검사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타입오고,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타입을 설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거 컴파일 되면은 얘가 그 안에서는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검사한다고요. 타입 오브 스트링이냐, 뭐뭐냐, 아니냐, 그러면 에러 내고 막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전부 컴파일하면 그걸 쫙 만들어 놓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놈은 아니에요.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아시겠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뭐, 타입스크립트 쓴다고 뭐 엄청나게 높은 게 아니에요, 결코. 네, 그리고, 아시겠죠? 바레 콘스트하고 다르다. 질문! 타입 키워드, 예시 비교. 런타임에 또 존재하고, 이 스트링 타입 선언하고, 이 타입으로만 선언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런타임 시엔 없애고. 타입이라는 거는 타입 형태를 설명하는 도구다라는 거 추가 설명 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그도 이제 이게 9번까지 와서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야. 지금 큰 흐름을 다 잡은 거예요, 제가. 타입은 간단한 정의, 유니온 타입에 적당하다. 타입은 간단한 정의. 이게 타입을 정의하는 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타입 별칭, 인터페이스, 네. 간단한 정의, 타입 아이디는 스트링형 또는 넘버형, 이렇게. 또는 이렇게 쓰면 뭐예요? X는 넘버형, Y는 넘버, 숫자형, 이렇게. 그래서 유니온은 O와 인터섹션은 N%. 이렇게 세팅한다고 좀 전에 아까 내가 알려드린 게 이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기본 타입은 튜플, 리터럴 같은 다양한 타입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시에서 타입. X는 넘버, N%, Y는 넘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N%가 들어갔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포인트는 이렇게 한꺼번에 썼잖아요. 배열형으로 한꺼번에 쓴 거는 N%를 이렇게 따로 쓰고 N%를 쓴 거랑 똑같다고요. 아시겠죠? 네,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타입을 이렇게 지정하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여기까지 왔으면 많이 왔다. 인터페이스. 지금 많이 왔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요 내용은 한번 쭉 우리가 보고 요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면 내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와서 자꾸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네. 인터페이스가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우리 나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 생각나세요? 인터페이스란 쓰던 그 방법 뭐 할 때? 어디에서? 응,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쓰던 거. 장소가 항상 있어야 돼요. 장소. 조그만 것도 장소야. 여기 손가락으로 뭘 건드리고 있는 인터페이스야. 그건 장소야. 프로그래밍을 건드리는 것도 다 장소가 있어요. 프로그래밍은 하드웨어 개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저장 공간의 특정 위치가 실제로 있거든요. 101001010101011111 뭐 이렇게 된 2바이트로 되어 있는 그 덩어리를 하나의 비트로 보잖아요, 우리가요. 그 덩어리가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할 때는 인터페이스는 뭐예요? 여기서 인터페이스는 뭐야, 그러면? 확장성 구조의 강화, 특히 리액트에서라고 써놨는데 뭐예요? 인터페이스. 뭔 것 같아요? 이거 처음 보는 거잖아. 예측을 해봐야 돼. 이렇게 쓴 거가 있어. 아까는 타입이었잖아요. 간단한 타입이었는데 이렇게 지정하는 걸 보니까 이건 뭐예요? 객체용으로 한꺼번에 지정을 하네? 아까 타입도 이렇게 지정했었죠.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객체 타입 확장성 상속 구조를 표현하기에 좋다. 그래서 얘가 상속까지 받을 수 있어요. 타입을.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클래스 문법에서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데 클래스에도 인터페이스 문법이 또 따로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그 데이터형만 다 지정해 놓는 게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형을 전부 다 객체형으로 지정하는 게 인터페이스구나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네, 인터페이스. 그래서 extends, 요게 상속이라는 뜻이잖아. 이런 클래스 문법 같은 걸 얘가 써요. 볼까요? 계속? 이거 보세요. 이거야. 봐봐. 인터페이스 extends 키워드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확장한다. 즉,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인터페이스 person이라는 애가 있어요. person을 name을 스트링형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인터페이스 employee라는 애가 있는데 extends person에서 extend를 했대요. 그러면 company string. 그러면 이 안에 이것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받았다는 거죠. 네임 스트링도 있고 내가 가진 컴퍼니 스트링도 있고. 데이터형을 지정하는 게 꼭 클래스 지정하는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얘네들이 문법을요. 오케이. 그리고 나왔습니다. 인터페이스 실무 팁을 좀 볼까요? 우리가 리액트 컴포넌트의 프롭스 이제 우리가 이제 당장 내일 모레부터 이게 바꿔본다고 했죠, 제가. 내일까지는 그냥 기본 쭉 한번 쳐보는 거 한번 해볼 거고요. 내일 모레부터 이틀 동안 우리가 만든 걸 바꿔볼 건데 리액트 컴포넌트 프롭스의 타입 정의 중에 자주 사용된다.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인터페이스라고 이걸 보자마자 뭐예요?
이건 타입스크립트에서 형을 지정하는 건데 객체형으로 지정하겠구나. 그러니까 객체로 지정을 했어요. 버튼 props라는 이름을 딱 만들었어요. 이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라벨이라는 속성명은 스트링형이고 onClick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애는 함수가 들어가 있네? 함수가 들어가 있네? 보이드형, 리턴을 하지 않는 함수형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const button props 여기에서 받는 형은 button props 얘를 두 가지를 담고 있는 형을 여기다 담았어요. 이 props가 뭐죠? properties잖아. property를 담는 애를 우리가 이름을 props로 많이 쓸 뿐이지 할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거 저거예요. 리액트 예시를 든 거예요. 리액트요. 이거 콘스트 대문자로 써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컴포넌트야 이거. 리턴하고 있잖아. 꼭지 그냥 썼잖아. 미쳤어? 꼭지를 그냥 쓰게? 이게 이게 그거잖아. 이게 버튼 만들어주는 애고 온 대문자 클릭 이거 저거 JSX 문법이잖아 이거. JSX 문법 맞죠? 리액트 예시를 짧게 만들어 보여드렸지만 이거 리액트예요. 그래서 props 점 on 맞잖아. props 점 on 클릭, props 점 라벨. 그래서 여기에 갖고 들어온 값이 그 이 형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스트링형. 리턴 값이 없는 함수형. 이건 리턴 값이 없는 함수형이라는 뜻이에요. 네. 거의 다 왔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예, 좀 몇 개만 더 보면 이제 끝나요. 그리고 이게 실제 쭉 세팅하고 오늘 쭉 타이핑을 이제 좀 이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시간에. 쉬었다가 Low battery. Please charge. 알았어. 조용히 해. 네, 좀 쉬었다 하래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뭐 이렇게 이런 질문도 하시고 참 좋습니다. 이게 런타임 쉘은 존재하지 않고 컴파일 타임에만 존재한다는 얘기가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이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구사하고 있는 이런 애들 타입은 어쩌고 이런 애가 자바스크립트 문법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변환을 해줘야 돼. 컴파일 컴파일 한번 쫙 해주면은 이런 애들을 이제 변환을 하겠죠. 뭐 if문으로 이렇게 만들겠지. 이거는 type of가 뭐니?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 else if 뭘 어떻게 처리해? else 어떻게 처리해? 이런 걸로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해되지? 진짜. 우와! 이렇게 바꿔주는 게 컴파일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전부 소스를 모아가지고 화면에 넘겨주는 애가 이게 이제 돔을 구성하는 거죠. 네, 돔을 구성해서 뿌려주는 거를 런타임이라고 한다. 네. 런타임 시에는 얘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죠. 맞죠? 존재하지 않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던 얘기를 조금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리액트. 무슨 얘기지? 리액트 아까 예를 들었던 리액트 확장성 구조 표현에 강하다. 인터페이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그 개념하고도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수단과 방법. 근데 얘한테 적용시켜봐. 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예요? 자바스크립트잖아. 자바스크립트라는 영역인데, 자바스크립트가 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알 수 있게 컴파일을 해준다고요. 예, 그걸 전제로 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루어진 그 장소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돌아가는 장소에서의 수단과 방법이 뭐예요? 데이터형 지정이 얘의 수단과 방법이죠. 이 데이터를 써야만 해,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이런 질문 하셨거든요. 질문도 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리액트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뭐라 그러지? 날카로워. 날카로운 질문. 만약에 지금 아까 여기에요. 인터페이스 실무 팁
여기다 보면 나와요. 인터페이스 실무팁.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프롭스 타입의 정의. 프롭스는 이름을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이걸 만약에 넘길 때 이렇게 넘기죠. 버튼, 버튼이라고 하고 여기에 형이 뭐예요? 라벨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정하지 않아요? 라벨 데이터를 뭐 변수로 갖고 들어오든 여기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라벨은 스트링형이라고 그랬지. 라벨은 크크 이런 데이터를 지정을 했다고 치고 라벨 그 다음에 온 클릭이라는 데이터를 함수를 여기다가 보내야 된다고 했죠? 네, 이렇게 중괄호 해야 되겠네. 리턴 값이 없는 함수로. 여기 무슨 함수를 이렇게 지정할 거 아니야? 여기 소괄호.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지정을 안 하게 되면 버튼이잖아. 지정을 안 하게 되면 값이 비어서 undefined 돼서 여기 만약에 데이터 중에 안 써도 되잖아. 안 써도 되는 문법 알고 계시죠? 얘가 컴포넌트에서 만약 값을 넘기지 않으면 없구나 하고 거기에 undefined 정의되지 않아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undefined를 같이 써줘야지. 만약에 라벨을 안 보낼 것 같으면 여기 뒤에 오화 문법 선 하나 긋고 undefined 이렇게 데이터형을 이것 또는 이거라고 지정을 해놔야지 안 넘어왔을 때 처리가 되죠. 우리가 여기서 지정을 해버려야 돼. 네, 안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반드시 에러나요. 아무것도 안 보냈으니까 스트링이 아닌데 이래버려요 이거요. 네, 데이터형을 지키는 애다.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네, 그 JSX 문법 그 문법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컴포넌트를 우리가 호출하게 되는 거죠. 이 컴포넌트로 호출하는 거죠 이게. 네, 이렇게 호출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항상 정리가 중요하죠. 뭘 어떻게 정리? 자, 타입 별칭 인터페이스 정리. 타입은 인터페이스는 뭐냐? 타입은 문법, 유연하고 다양한 표현 가능하다. O와 N, 뭐 이런 거. 유니온, 네, 인터섹션. 그리고 이거 객체 구조 중심, 인터페이스는. 그리고 확장자는 M% 연산자로 확장 가능하다. 네, 타입에다가 M%로 계속 속성 붙여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뭘로 확장을 한다고 인터페이스는? extend. 네, 뒤에다 extend 하면 다른 애를 인터페이스를 물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좀 아까 보여드렸던. 네. 그리고 유니온 지원, 유니온 인터섹션 타입 모두 가능. 근데 유니온 표현 불가능. 이거 자체에서, 인터페이스 자체에서. 그리고 리액트 용도 비교적 덜 쓰이고요, 타입이. 더 많이 쓰이는 건 인터페이스가 더 많이 쓰인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묶어서 데이터형을 선언해야 되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그럴 때 인터페이스를 쓴다고요. 그리고 프롭스 타입 정의에 자주 사용된다. 좀 전에 보여드린 거 그런 얘기 한 거예요. 활용도, 복잡 타입, 조합, 조건부 타입 등 명확한 구조 설계. 이거는 딱 데이터형의 구조가 딱 잡혀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야 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한다. 따로따로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걸 많이 쓰겠죠. 타입과 인터페이스.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타입스크립트에서 필수예요. 네. 모르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네, 그래서 좀 전에 그 전에 있는 게 이거라고요. 익스텐즈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좀 전에 익스텐즈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 놓고 다른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요거까지 하면 다른 인터페이스잖아. 그지? 펄스 인터페이스는 name이라는 속성 스트링이라고 지정했고 인플로이는 컴퍼니의 스트링을 지정했는데 얘가 이것도 지정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name의 스트링이라고 여기다 또 써줘야 되잖아. 그럴 필요 없고 extens를 얘를 물고 들어오기만 하면은 얘를 물고 들어오기만 하면 얘를 안에다가 써준 거랑 똑같다고.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또 쓰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정리표까지 봤고요. 자, 마지막. 지금 기본의 마지막이에요. 또 끝난 건 아니야. 이거 말고 더 뒤가 있는데
일단 여기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리터럴 타입과 리터럴. 자, 내가 옛날부터 기본 개념이 다 있다고 그랬지. 리터럴이 뭐라고 그랬어요? 글자 세 개를 풀면 되죠. 있는 그대로 털어놔. 리터럴. 있는 그대로 털어놔. 리터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털어놔. 없는 건 내놓을 수 없어. 돈 내놔. 그러면은 나 1,000원밖에 없는데 나 홀딱 다 옷 벗겨놔도 아무것도 없어. 1,000원밖에 없어. 근데 옷 딱 다 털었더니 10,000원 나왔어. 그럼 죽는 거죠. 그런 영화들 있잖아. 난 당해보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네 있는 그대로 털어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데이터형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야? 보통 우리가 그 데이터 전송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럼 겟과 포스트 방식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데이터는 스트링형이라고 그냥 지정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타입의 메소드는 여기다가 이건 데이터형을 바로 지정을 하는 거니까 스트링이라고 지정을 할 수 있잖아요. 스트링. 근데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get 아니면 post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올 값이 아예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유니온이죠, 유니온. 오화문을 써서 유니온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네, 메소드의 값을 세팅하는 겁니다. 이 뭐지? 값을 세팅한다는 게 뭐예요? 형을 세팅했다고요? 이렇게? 이걸 리터럴 타입이라고 그래요. 리터럴, 있는 그대로 털어놔. 있는 거 그대로 요거를 데이터로 얘네들이 데이터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const L이라는 변수에 document.get element by id 이건데 as 이것도 데이터형. 요거는 뭐예요? 단원이라고 그래요. assertion이라고 그래요. 단원. 또는 이 데이터는 이걸 거야 라고 아예 확증을 해가지고 내가 선언한 건데 as를 써요. 그 영어 문법에서 as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시죠? as가 같다는 뜻이에요. A as B 그러면 A하고 B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as는 앞뒤가 같다. 즉 이는 앞에 거는 이 형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데이터형 중에 HTML div element라는 이런 형이 있어요. 여기가 그 요소명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세요. 일단요. 데이터형이 이렇게 쓰는 데이터형이 있어요. 그래서 HTML 끊어서 보세요. div element 그러면 HTML section element 뭐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어요. span elemen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런 데이터형을 쓰시면 이 네가 선택한 얘는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존에 변수에 도큐먼트점 해가지고 이렇게 요소 선택한 다음에 바로 담으면 끝났잖아요. 근데 타입스크립트 쓰면요. 왕 짜증나요. 이거 다 써줘야 돼요. 뒤에 이런 거. 이거 안 써주면 형 지정 안 했다고 에러가 빡빡 떠요. 형 지정 안 했으니까. 이거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나중을 위해서 집을 튼튼하게 짓는 거야. 이런 데이터형까지 딱딱 정확하게. 근데 만약에 이거 다른 태그로 바꿨다 그러면 와서 이거 고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요. 타입을 고정시키는 리터럴. 내가 확실할 때만 쓰는 단원. 타입을 고정시키는 리터럴. 이거 리터럴 타입이고요. 위에 게. 안에 이런 식으로 as 해가지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 타입일 거야. 이거는 이 타입이야. 라고 내가 확신해서 단언한다. 그래서 asser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다 왔어요, 이제. 자, 이겁니다. 리터럴 타입. 그러니까 포스트, 내가 이제 설명을 좀 자세한 거거든요. get 아니면 포스트다. 그럼 스트링 타입이라고 지정하지 말고 둘 중에 값이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밑에 예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시 보세요. 이거잖아. 함수인데 request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method라는 변수를 받아요. 이 변수. 근데 콜론 했으니까 변수형을 이거 오와 이거. 그럼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겠다 이거죠. 이 두 값 중에 get을 내가 만약에 받았다. 호출을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오케이 괜찮은데 delete 이런 값을 보내버리면 get과 post 둘 중에 어떤 값도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빡 뜹니다. 타입이 없어서. 타입에러 이렇게 나버려요.
타입 에러가 빵 나버려. 그 얘기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API 메소드 등 이런 것들 정해진 값만 받아야 될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리터럴 타입을 씁니다. 리터럴, 리 있는 그대로 털어놔. 리터럴 타입. 이 이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타입스크립트 할 때는요, 어떤 타입의 개념을 뭘 가지고 쓰는지, 요게 매칭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놈을 간단하게 이거는 좀 설명을 좀 더 해드려야 돼요. 이거는 일단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다 맞습니다. 리터럴 타입. 그 다음에 타입 단원. 타입 어설션이라고 했죠, 제가? 어설션. 이게 단원이란 뜻이에요. 학원, 단원, 공원,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as를 써가지고, 타입이 L이 기본적으로 HTML 엘리먼트 너를 추론해가지고, div, 반드시 HTML div 엘리먼트야. 라고 확신할 경우에 as를 써서 타입을 단원한다. 그래서 문법이에요, 이게. as를 한 칸 띄고, as, 한 칸 띄고, 뒤에 형이 여기 나와요. 형,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예시 또 하나 하면 스타일 시트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에즈가 없으면 오류 날 수가 있다. 예, 여기 에즈를 안 써서 오류가 날 수가 있다. 뭐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다가 에즈. 에즈 어떻게 써야 돼요? 이 레드란 값은 뭐예요? 무슨 형이에요? 스트링이죠? 예, 에즈 스트링 쓰시면 돼요. 에즈 스트링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더 잘 알아. 걱정 마. 타입스크립트한테 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 무슨 형이야. 여기 뒤에다가 as 해가지고 붙여서 쓰신다. 그 얘기입니다. 네. 아, 이거 선언할 때 그렇게 쓰셔야 돼요. 이건요. 선언할 때. 여기다가 붙여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붙여 쓰는 게, 여기다 바로 붙여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해서 쓸 때, 뒤에다가 형을 같이 써주신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지우고, 지나가. 그래서 10번, 단원, 주의사항 및 리터럴, 단원 유형. 좀 전에 했던 거 요약합니다. 어떻게? 에즈는 언제든지 잘못 쓸 수 있다. 타입스크립트 단원만 믿기 때문에 런타임 에러가 날 수도 있다. 런타임 시 에러가 날 수가 있다. 확신할 때만 써야 된다. 대안 런타임 체크 병행 가능. if문으로 이렇게 런타임 체크를 대신 병행해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실제로 써봐야 좀 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나갑니다. 지나가. 그리고 보너스 팁, 리터럴 유니언 타입까지 조합한 실무 패턴. 이게 뭐예요? 한번 해석해 볼까요? 타입스크립트에 타입을 지정한다. 여기 이퀄 쓴 건 뭐예요? 타입의 이퀄. 이 문법 잘 보세요. 아까 바레 콘스트에서 let 변수 콜론 형 쓰고 이퀄 값 이렇게 썼었잖아요. 맞죠? 이렇게 썼었잖아 아까. 근데 타입을 쓰면 이퀄 해가지고 집어넣는 건 형인 거예요. 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변수 선언에서 쓰는 거랑 다르다. 이 문법 자체는 타입스크립트용 전용 문법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버튼 베리언트, 버라이언트하고 베리언트하고 여기 세 값 중에 하나. 그럼 이거는 유니온 문법이죠? 유니온 문법으로 이 세 값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문법은 뭐예요? 정해진 값이죠. 이 스트링 값을 직접 집어넣었잖아.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나 덴저 이 셋 중에 하나에만 쓸 수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네 있는 그대로 털어놔. 그러니까 유니온 문법에 리터럴 문법을 쓴 거죠. 네, 그리고 타입 제한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이 타입만 넣어. 그래서 펑션 버튼 variant variant에 보면은 버튼 베리언트라는 이 형을 여기다가 딱 적용을 한 거죠. 이 들어오는 값.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이거 해석 좀 해봐요. 펑션의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고 중괄호를 쓰고 뭘 받고 있는데 이 뒤에 거 쳐다보지 말고 이것만 봐봐요. 이렇게 쓰면 뭐예요? 리액트. 리액트에서 이렇게 쓰면 뭐예요? 이게 할당이잖아요. 할당.
아니었어요? 구조분해 할당. 여기 객체가 넘어오잖아. 프롭스 아까 객체가 변수 하나로 받으면 그냥 그 객체가 넘어오잖아요. 그 속성 폴론 값으로 되어 있는 값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 variant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값을 여기다 써가지고 받는 게 뭐예요? 이 변수 이름 넘어오는 객체의 속성명과 같은 변수명을 쓰면 이 변수는 새로운 변수지만 그 변수의 값을 할당해 줄게. 구조분해 할당이죠, 그게. 구조분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구조분해 할당. 또 구조분해 할당으로 들어온 얘의 형을 이렇게 지정한 거예요. 이 형을 이렇게 지정한 거예요. 뒤에다가. 네. 이게 바로 예, 실전 패턴 이런 식으로 디자인 패턴을 많이 잡는다 그 얘기입니다. 구조를 잡아준다. 자, 이제 다 온 것 같은데요. 실수 퀴즈! 퀴즈! 자, 맞춰보세요. 이 코드의 문제점은 어디 있죠? 함수인데 sum이라는 함수고 a하고 b 두 값을 받고 있는데 데이터형은 a는 any, b는 number라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콜론 뒤에 있는 리턴은 뭐예요? 아, 리턴 값이죠, 이게. 말이 그냥 막 나오네. 그래서 리턴 두 개를 더해가지고 리턴하게끔 만들어 놨네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any를 쓰면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호출할 때 내가 이렇게 호출했다고 봅시다. sum 1, 2 이렇게 호출하면은 여기에 1 들어오고 여기 2 들어왔죠? 그러면 1 더하기 2를 할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2를 하고 나면 리턴되는 형은 뭐예요? 이러면 뭐예요? 얘가 숫자니까 더하기 3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스트링형으로 리턴형을 정했는데 넘버형으로 리턴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에러 나요, 안 나요? 에러 나요. 에러 나요. 그래서 여기를 any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를 뭐로 해야 돼요? 스트링으로 가려면 최소한 a는 뭐가 돼야 돼요? 스트링형으로 받아야 넘버랑 더하기를 할 때 스트링 더하기 넘버잖아요. 스트링 더하기 넘버는 스트링이잖아요. 문자랑 숫자를 더하면 문자형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앞에 any를 쓰시면 안 된다. 여기에 특정 데이터형을 쓰시는 게 에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겁니다. 알겠죠?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체크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문법을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뭐 리액터 프로젝트 지금 다음 시간 다 다음 시간 내일 모레. 그리고 실무에서 어떤 부분 TS를 바로 바꿔야 될까? 그럼 실무 코드에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이거 한번 열어보실까요? 이거 npm 없이도 타입스크립트 코딩을 바로 해보기. 제가 그 npm 없이도 이거 타입 잘못됐는데? 이 맞아요. 타입스크립트 코딩 환경 만들기. 여기서부터 끊어놓고 가야 되겠다. 네, 일단 기본적인 이론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일단 일단락을 하겠습니다.